경주 세계문화엑스포가 내년도 고등학교 교과서에 처음으로 실리게 돼 전국적인 홍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감사원의 공직비리 감사 결과 안동의료원 현 원장이 인사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내 최초 해양 특성화 체험 시설인 국립청소년 해양환경체험센터가 다양한 체험 인프라를 갖추고 영덕에 문을 열었습니다. 클릭스포츠 오늘은 오늘 저녁 포항 야구장에서 펼쳐질 2013 프로야구 올스타전의 관전 포인트 짚어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9일 금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네, 역시나 오늘도 대구와 경북 지역은 무덥겠습니다. 오늘 대구의 낮 기온이 35도까지 올라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구름 많은 가운데 내륙에서는 대기 불안정으로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공진희 기상캐스터입니다. 폭염의 기세가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11시부터 대구와 경산, 경주에 내려진 폭염주의보는 경보로 강화되겠고 다른 경북 지역도 폭염주의보가 다시 발효되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 대구 35도, 안동 33도로 어제만큼 무덥겠습니다. 또 무더위 속에 소나기 소식도 있는데요. 이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내륙에서는 오후 한때 소나기가 지나가겠습니다. 주말과 휴일에도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하지만 다음 주 월요일부터 목요일 사이에는 지루한 장마가 이어질 텐데요. 이 무더위뿐만 아니라 장마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지역의 대표적인 문화상품인 경주 세계문화엑스포가 내년도 고등학교 교과서에 처음으로 실리게 돼 전국적으로 더욱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보도에 박재현 기자입니다. 경주 세계문화엑스포가 2014학년도 고등학교 음악과 생활 교과서의 세계음악 단원에 세계를 향한 문화상품이라는 주제로 수록됩니다. 교과서 본문에 경주 세계문화엑스포의 개최 연도와 파급 효과, 의미 등이 상세하게 기술됩니다. 세계인들에게 우리 문화를 알릴 수 있는 공연을 기획하는 등 그동안의 다양한 활동이 기록됩니다. 21세기 문화 시대에서 이제 세계화될 수 있는 부분을 좀 찾아보자. 경제가 문화를 이끌어가는 시대가 아니고 문화가 경제를 이끌어가는 시대로 한번 바꾸어 보자 하는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접근을 했습니다. 경주 세계문화엑스포가 초중학교 참고서에 실린 적은 있지만 교과서에 수록되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역의 귀중한 문화상품을 일회성이 아니라 공식적인 정부의 인증을 통해 앞으로 4, 5년 동안 전국의 학생들이 학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문화적인 그런 주인의식 이런 것들이 학생들에게 주입이 돼서 정말 문화국가, 문명국가의 국가적인 그런 브랜드와 그 자존심 또 이런 위상을 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지난 1998년부터 시작된 경주 세계문화엑스포가 이번 교과서 수록을 계기로 전국적이고 국가적인 행사로 거듭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오는 10월 열릴 2013 대구 세계에너지총회 조직위원장인 조환익 한국전력 사장이 총회 준비 상황 점검을 위해서 오늘 대구를 찾습니다. 조 위원장은 총회 참가자들의 주요 이동 경로인 동대구역을 둘러보고 KTX를 이용하는 참가자들의 편의 대책과 숙소 행사장까지의 수송 대책을 점검합니다. 지정 숙박시설을 찾아 주변 환경과 편의시설 상태도 살펴보고 통역 서비스 지원 계획을 점검하는 한편 총회장인 엑스코와 야외 전시장 그리고 등록센터가 들어설 패션센터도 둘러볼 예정입니다. 노래 연습장과 일반 음식점, 주점 등 다중이용업소는 화재 배상 책임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대구소방안전본부는 기존 영업 중인 다중이용업소 업주들은 다음 달 22일까지 화재 배상 책임 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신규로 점포를 여는 업주는 즉시 가입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영세한 소규모 다중이용업소를 고려해서 면적이 150제곱미터 미만인 업소는 오는 2015년 2월부터 가입하면 된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의 공직비리 감사 결과 보고서가 공개됐는데 안동의료원의 현 원장이 과거 자신의 병원에서 일했던 사람을 규정까지 바꿔서 채용하는 등 인사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자세한 내용 엄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감사원이 공개한 안동의료원 감사 보고서입니다. 주요 내용은 인사 업무 부정 처리. 안동의료원 원장은 지난해 7월 자신의 병원에서 함께 일했던 인연이 있다는 이유로 간호조무사 47살 김모 씨를 채용 시험 없이 계약직으로 고용한 뒤 계약 기간 1년이 끝나기 전에 정규기능직 8급으로 승진시켰습니다.
이 과정에서 원장은 40세 이하라는 채용 연령 규정 자체를 폐지했고 의료원 인사 담당자에게 2차례에 걸쳐 규정상 위반된다는 보고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제 문제가 있으니까 생각을 한번 더 해봐야 되겠다고 말씀드린 적은 있거든요. 인사비리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원장은 올 2월 김모 씨 등 자신의 아들 친구 2명을 사무직 계약 직원으로 채용시켰습니다. 서류 심사도 생략하고 채용 지시부터 결정까지 이틀 만에 끝났습니다. 병원의 운영상 필요한 사람을 구해가지고 온 거지. 구태우고 그 사람 일부 데려올 일도 없고. 감사원은 이 같은 감사 결과를 경상북도에 통보했으며 도는 2개월 이내에 심의위원회를 열어야 합니다. 그 감사원에서 인사자료로 활용하라고 왔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 감사 결과 심의할 때 함께 반영을 해서 이렇게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심의위원회에는 최근 도의 정기감사로 드러난 사항도 추가될 예정이어서 이 원장의 징계 조치를 두고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 지난 겨울과 봄에 발생한 냉해로 올해 과수 착과량이 지난해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촌진흥청 조사 결과 사과의 착과량은 지난해보다 2%, 배는 2.5% 줄었으며 원황과 황금 등의 배품종은 6에서 최고 11%까지 감소했습니다. 특히 복숭아는 지난해보다 3.5%, 평년보다는 약 9%가 감소해 가장 피해가 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농촌진흥청은 착과량이 적더라도 관리를 제대로 하면 수확량은 많이 줄지 않는다며 과실 비대와 병해충 관리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경상북도 지정 원예 수출단지로 지정된 상주 복숭아 수출단지가 도남동 일원 2,000제곱미터터에 복숭아 공동선별장을 준공했습니다. 공동선별장은 저온 저장고와 지파, 선별장 한 동씩을 갖추고 복숭아 지파에서 선별, 저장에서 출하까지의 유통 기능을 담당하게 됩니다. 상주 복숭아 수출단지는 저장 기간이 짧아 수출이 어려운 복숭아의 약점을 극복하고 지난해 홍콩과 대만 등에 32톤 2억 원어치를 수출했습니다. 국내 최초 해양 특성화 체험 시설인 국립청소년 해양환경체험센터가 영덕에 문을 열었습니다. 다양한 해양 관련 체험을 할 수 있고 300여 명이 동시에 모을 수 있는 생활관도 마련됐습니다.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청소년들이 진지한 표정으로 입체 모형의 독도 만들기가 한창입니다. 한쪽에선 스킨스쿠버 장비를 보고 수영장에서 직접 수영도 해보며 바다의 특성을 익힙니다. 학교에서 못하는 체험을 여기 와서 직접 붙이고 만들고 하니까 실감이 나고요. 재밌어요. 해양 여기 와서 했던 활동들이 저에게 공부하는데도 너무 도움이 되었고 해양에 대해 좀 더 알게 돼서 뜻깊고 보람이 있었습니다. 여성가족부가 지난 2년 동안 326억 원을 들여 조성한 체험센터. 해양 탐사와 선박 항해, 해양 훈련 등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고 33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생활관도 조성됐습니다. 이곳 체험센터에서는 청소년은 물론 개인이나 가족 단위, 지도자나 교사 대상 프로그램도 별도로 운영됩니다. 해양 활동에 대한 것을 실제로 체험하게 함으로 인해서 청소년들이 바다에서 꿈을 만들어서 길어 올리는 그런 좋은 기회를 저희가 선사하려고 합니다. 체험센터는 풍력단지 등 영덕의 명소와도 인접해 있어 관광객 유입 효과도 기대됩니다. 아마 우리 청소년이 영덕을 잊지 않고 영덕이 아마 동해안의 해양관광 중심 도시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우리 국민 전체가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국내 청소년을 비롯해 외국 청소년 프로그램도 마련해 연간 17,000여 명이 체험센터를 이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경상북도는 학생들에게 올바른 인성을 함양하고 창의적 사고를 넓혀줄 농어촌 인성학교를 확대 운영할 예정입니다. 현재 경북에서는 칠곡 가산 산성 권역과 봉화 한누리 권역 등 2개 농어촌 인성학교가 지정돼 운영되고 있습니다. 추가 지정을 위해서 이달 추가 수요 조사를 하고 다음 달 중 농식품부에 추가 신청하는 등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농어촌 인성학교는 청소년들을 위한 농어촌 현장체험 학습 프로그램을 개발해 인성 함양을 위한 다양한 교육과정을 준비하고 도내 초중고교뿐만 아니라 전국 학생을 대상으로 농어촌 권역의 시설 및 주요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경주 세계문화엑스포는 이스탄불 경주 세계문화엑스포 2013 개막을 한 달에 앞둔 오는 26일 경북 경주시 노동동 봉황대 특설무대에서 이스탄불 경주 세계문화엑스포 2013 준비 상황 보고회 및 쇼케이스 행사를 갖습니다. 오후 7시 30분부터 2시간 동안 진행되는 이번 행사에는 시도민 외에도 이스탄불 경주 세계문화엑스포 조직위원과 자문위원, 홍보대사, 유관기관 관계자 등 2천여 명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이번 행사는 개막을 한 달에 앞두고 문화엑스포 주최 도시인 경주 시민과 경북도민들에게 추진 경과를 보고하고 터키 이스탄불에서 펼쳐지는 핵심 공연을 미리 보여주는 행사입니다. 프로야구 별들의 잔치로 불리는 올스타전이 오늘 오후 포항구장에서 펼쳐집니다. 이에 앞서 어제 저녁에는 2군 올스타전인 퓨처스 올스타전과 함께 프로야구 별들이 벌인 홈런 레이스가 한 여름밤을 수놓았습니다. 클릭스포츠 서건 기자입니다. 프로야구 1군 무대를 꿈꾸는 퓨처스 리그. 이틀간 포항구장에서 펼쳐질 프로야구 올스타전의 시작은 바로 퓨처스 올스타전이었습니다. 1군 무대에서 활약할 미래를 만나는 시간. 올스타전을 뛰는 선수들의 각오는 남다릅니다. 다른 팀 선수들도 다 있고 하니까 삼성 그래도 1위 팀인데 자존심을 좀 살려야지 않을까. 확장 엔트리 됐을 때 한번 좀 올라가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삼성 라이온즈가 포함된 남부리그가 4대3으로 승리를 거둔 퓨처스 올스타전. 첫날 이벤트의 하이라이트는 퓨처스 리그 올스타전에 이어 펼쳐진 홈런 타자들의 멋진 대결이었습니다. 삼성에선 국민타자 이승엽이 참가했는데요. 올스타전의 또 다른 재미인 홈런 레이스. 토너먼트 방식으로 치러진 가운데 여름밤 홈런 레이스의 우승은 이승엽의 몫이었습니다. 사실 몸 상태가 별로 좋지 않았었기 때문에 올스타 출전하기 전에 감독님께 좀 홈런 레이스는 참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좀 의사를 전달했었는데 말씀을 드렸더니 감독님께서 포항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힘들지 않겠냐.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참가하게 됐는데 이런 또 좋은 일이 생긴 것 같습니다. 무수한 홈런 타이틀을 가졌지만 올스타전 홈런 레이스 정상에는 처음으로 올라선 이승엽. 최장 비거리상까지 수상하며 삼성의 제2구장 포항야구장에서 펼쳐지는 올스타전의 분위기를 한껏 더했는데요. 오늘 올스타전에 대한 기대를 더한 가운데 이미 올스타전은 전자석 매진을 기록한 상태입니다. 미래를 밝게 빛낼 희망들의 힘찬 도전에 이어 오늘은 프로야구 최고의 스타들이 이곳 포항구장을 야구의 열기로 더욱 뜨겁게 달굴 예정입니다. 클릭스포츠 서건입니다. LH 대구경북지역본부는 오는 10월까지 대구 지역 사회 취약계층 52개 가구의 노후주택을 보수하기로 했습니다. 600만 원의 공사 비용을 한도로 지붕과 바닥 등 시설 개선 공사와 더불어 단열 시공과 보일러 교체 등으로 주거 비용을 줄이기 위한 에너지 절감 공사도 실시합니다. LH 대구경북지역본부는 지난 2010년부터 대구 경북 기초생활수급자 노후주택 430여 채 개보수 공사를 해오고 있습니다. 경상북도가 해삼 양식특화단지 조성에 나섭니다. 경상북도에 따르면 해삼 양식특화단지는 총 10개년 계획에 따라 3단계로 구분해 모두 800억 원 규모로 추진됩니다. 1차 우량 종묘 생산 단계에서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200억 원을 들여 생산 기반 확충 등 동해안 고유 품종인 돌기 해삼 복원에 주력합니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는 300억 원을 투자해 해삼 자원 복원 등 소득 증대 사업에 나서고 2020년부터 2023년까지는 300억 원을 투자해 해삼 가공시설 확충과 중국 수출, 마케팅 단계로 이어져 어업인 소득을 도모하는 시스템으로 펼쳐질 계획입니다. 스님들의 산중장터인 승시의 역사적 배경과 팔공산 승시축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학술 세미나가 오늘 오후 2시부터 대구 반월당 보현사에서 열립니다. 이번 학술 세미나에는 경남대 역사학과 손승한 교수가 고려시대 사원의 수공업과 교역을 주제로 주제 발표를 하고 경북관광공사와 동화사 관계자가 팔공산 승시축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합니다. 또 팔공산 승시축제 이용 실태 분석을 통해 브랜드 이미지 창출 전략에 대해서도 토론을 벌일 예정입니다.
11시부터 대구와 경북 지역에는 폭염특보가 확대 강화될 텐데요. 오늘 낮 기온 대구 35도, 안동 33도까지 오르며 어제만큼 무덥겠습니다. 또 무더위 속에 소나기 소식도 있습니다. 대기 불안정으로 오후 한때 내륙에서는 5에서 20mm가량의 소나기가 지나가겠습니다. 지금 장마전선이 멀리 북쪽으로 올라가면서 중부지방도 13일 만에 장맛비가 그쳤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드러나겠고요. 오늘은 전국이 30도로 웃도는 무더운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오늘 아침 최저기온 대구 24도로 열대야가 나타나진 않았지만 낮 기온 35도까지 오르며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구미와 김천의 낮 기온 34도까지 치솟겠고 북부 지역은 낮 동안 30도에서 34도의 분포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동해안 지역은 안개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물결은 2m까지 일겠습니다. 주말인 내일 전국의 해수욕장 구름만 많겠습니다. 경포대 낮 기온 3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네, 일요일까지는 대기 불안정으로 소나기 오는 곳이 많겠고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장마전선이 남하하면서 지루한 장마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